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교차로 신호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휴일 동안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 막바지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오랜 장마와 태풍에 피서객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전남 1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철근 누락 등이 있는지 점검이 진행됩니다. 전라남도가 바닥분수와 같은 어린이 물놀이 시설 122곳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19 구급차와 소방차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분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차로에서 종종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긴급 차량에 교차로 신호등을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꾸는 제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전남 나주의 한 교차로. 시내버스와 환자를 데리러 가던 119 구급차가 충돌합니다. 어머니가 확진자예요. 치료하고 싶다라고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목포의 한 교차로에서도 119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구급대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은 신속한 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차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남에서 발생한 긴급 차량 교차로 사고는 15건에 달합니다. 많이 불안하고 저희는 또 이제 정말 급한 상황에는 신호 위반도 하고 또 역주행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밤 10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긴급 출동합니다. 교차로에 다다르자 빨간불이었던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뀝니다. 긴급 차량 내 단말기와 신호 제어기 상호 통신을 통해 신호등 제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말기를 켜는 것만으로 신호등 구간을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소방서와 나주 소방서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이 도입돼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 제어 방식인데 이번 테스트에서 출동 시간이 실제로 1분 30초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 이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목포 소방서는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뒤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10월부터는 현장 출동 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을 본격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보호 없이 기둥으로 떠받치는 이른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단지가 전남에서 10곳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법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건 아닌데요. 최근 전국적인 문제가 된 만큼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균열 등 부실하게 시공된 건 없는지 다음 달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한 공공아파트 주차장.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천장 콘크리트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보호 없이 기둥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기둥으로만 하중을 견뎌야 하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한 철근이 부족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공공을 포함해 무량판을 쓴 전국 민간 아파트 293곳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기관을 집중 투입하여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라남도는 국토부와 협력해 다음 달 18일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총 10개 단지가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와 무안이 각각 3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순천 2곳, 광양과 영광도 1곳씩 포함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안전 전문 심판 기관이 선정이 되면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저희 전라남도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같이 현장 점검을 하게 됩니다. 설계대로 기둥에 철근이 제대로 보강됐는지, 균열이나 이상 징후는 없는지 등을 현장에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 명단이 공개되면서 지역민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무량판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부실 시공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체육시설이 극심한 적자 상태로 돌아서면서 임금 체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 지어진 공공체육시설은
정작 제 역할을 못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장과 청소년 문화시설이 들어서 있는 남구의 한 청소년 수련관. 공공체육시설인 이곳은 광주대학교가 지난해부터 위탁 운영을 맡아오고 있는데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수련관 수영장 강사와 청소용역 등 30여 명이 지난 3월과 4월 2달치 임금인 6천여만 원을 제때 받지 못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세금 체납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결국 남구청은 보조금 예산을 세워 지난 5월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당시 그 임금 체불건에 대해서 그 당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구 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2개월분을 인건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어쩌다 공공체육시설에서 임금체불까지 발생하게 됐을까?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400명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갈수록 늘어나는 시설 유지비와 주변에 경쟁 수영시설까지 생기면서 수익은 올해 초부터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거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구의 어떤 수요, 청소년들의 어떤 그 생각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반성을 해봐야 되고요.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수영장을 유지함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 보강비나 그 다른 운영비나 이런 것도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체육시설을 새로 짓고도 막상 문을 열어보니 시설이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광주상무 국민체육센터는 이용객 대비 수영장 라커룸 부족과 헬스장 불편 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그대로 추진해 빚어진 일입니다. 결국 예산 1억 원을 또 투입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서야 지난달 말 완전 개장했습니다. 사물함이 좁아가지고요. 오카라에 겉벗고 하는 데가 좁아갖고 불편했는데 한꺼번에 막 한 50명 그 아쿠아가 들어오고 막 정신이 이번 달에 문을 열 예정인 무등경기장 지하주차장도 장마철 강수량을 잘못 계산해 물이 새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돼 개장을 한 달 미뤘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체육시설 등이 적자와 탁상 행정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광주 전남 지역에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해수욕장에는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렸지만 장마의 태풍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피서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고운 모래가 반짝이는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 평균 33도를 넘는 폭염에 피서객들은 바다에서 더위를 날립니다. 모래성을 쌓고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모래도 많이 걷고 파도도 잔잔해서 가족들이랑 놀기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 태우 너무 더워서 휴일에 가족이랑 같이 목포에서 처음 와보게 됐습니다. 지금 더운데 물도 그렇게 많이 차갑지 않고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올해 전남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46만여 명, 지난해보다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긴 장마의 태풍까지 찾아오면서 피서객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손님 맞이를 위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환경 정비 및 생각 외로 많은 인파들이 피서객들이 안 와가지고 생업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는 당분간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 해수욕장은 오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가 지향하는 4차 산업 대표 도시의 바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이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애써 키운 과학기술 인력들이 해마다 수천 명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어렵게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로 최종 선정된 광주. 민주화 도시를 넘어서 이제 4차 산업 대표 도시를 지향하며 차세대 먹거리 발굴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반이 되는 인재 양성과 핵심 인력 구축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나마 애써 키워낸 과학 인력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에서 과학기술을 전공한 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력은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에만 13,900여 명.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력이 6천여 명으로 전체의 43%를 넘었고 충남과 대전 지역으로 향한 이들도 1,600여 명이나 됐습니다. 좋은 기업들 유치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창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자체 지원이랄까,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지방을 살리는 하나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해마다 지역과학 인재의 유출이 이어지다 보니 지역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뽑기 위해서 타 지역 인력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에 광주로 유입된 과학기술 인재는 3,300명으로 빠져나간 인력의 채 3분의 1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갓 자리를 잡기 시작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계속된 흔들기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300억 원 이상 대폭 삭감하고 총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등 한국에너지공대가 거친 풍파에 휩싸이면서 우수 과학인재 유치와 양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다들 이 정부 지원의 어떤 중단 또는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이 차세대 먹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역의 핵심 바탕이지만 정작 애써 키운 인재도 지키지 못하고 타 지역에 뺏기고 있는 게 아프고 암울한 지역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관광재단 제2대 대표이사에 김영신 전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이 취임했습니다. 뉴스와 인물, 오늘은 김영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셨는데 네. 늦었지만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목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영신입니다. 그동안 우리 재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여행 기조에 맞추어 전남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전남관광재단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전남관광재단은 2020년 7월 1일에 출범하여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고부가 가치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과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세기 유치, 관광산업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관광사업체 발굴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관광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전남 관광객이 좀 많이 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전남 방문 관광객은 2019년도에는 6,2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3,800만 명으로 감소한 후 21년에는 4,200만 명, 22년에는 5,90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BC카드 분석 결과 올 상반기 베트남 관광객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303%나 늘어 서울, 제주, 경기, 부산과 함께 빅5를 기록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가 전남 방문의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도에서 전남 방문의 운영으로 작년 서울 거주자의 여름 휴가지가 부산을 제치고 제주, 강원과 함께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또 씀씀이가 큰 이렇게 50대가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 전남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와 재단이 방문회를 위해 숙박 할인 빅 이벤트, 캠핑 박람회, 체험 여행 활성화 등 전남만의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한 결실이라 보여집니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마무리하고 방문회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에도 미식, 문화유산, 자연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도에서는 민선 8기 내국인 관광객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 명을 목표로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 국내에 찾아가는 마케팅 등 관광을 전남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여행 1인 하루 지출액이 12만 4천 원입니다. 우리 도에 연간 1억 명이 방문할 경우 12조 4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관광은 전남의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전남의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민께서도 전남 관광 그리고 우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안전사고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에 대한 수질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바닥분수 91곳 등 122곳으로 수질관리 기준과 소독시설 설치 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현재 목포와 전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목포와 장흥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더위를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하는 더위가 더 크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남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곳곳에 5에서 30mm, 내일은 전라 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하늘은 오전까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무안 32도, 그 밖에 신안과 목포, 영암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도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한낮에는 진도 32도, 해남과 강진이 33도까지 지속됐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당분간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까지 서해상은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낮 12시 59분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임플란트 후 잇몸 관리 어렵다면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리죠. 검가드. 잇몸 염증 및 치주 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30초씩 임플란트 후엔 잇몸 관리하세요. 잇몸가드. 검가드. 모든 문제는 장에서 비롯된다.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락토핏을 먹습니다.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대한민국 1등 유산균. 임플란트. 치아와 잇몸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환자가 더 잘할까? 의사가 더 잘할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다음 소식입니다. 상상만 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를 서울상공에서 볼 수 있다는데요. 더 이상 꽉 막힌 도로에서 주말을 보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I2 에어택시. 아빠, 저기 나는 택시인가 봐. AI로 하늘길을 연결하는 에어택시 UAM.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2 Everywhere.
페브리즈 찐템인 거 아세요? 우리 애들 신발에도 뿌리고요. 청바지 자주 못 빨잖아요. 커튼에도 소파 정리 후에도 이렇게 페브리즈로 상쾌해졌죠? 강력 탈취로 냄새 리셋 페브리즈. 인크레더블 캐스퍼.